여러분,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른다? 이건 지금 우리 경제의 심장이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멈춰버린 강남의 한 PF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은 멈췄고 인부들은 떠났더군요. 정부가 뿌리는 수조 원의 돈이 왜 이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대출금리를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부 사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시장에 돈이 흔해지니 금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칙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총 14조 원 이상의 RP를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의 실세금리인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3.87%까지 치솟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이번 금리 급등의 가장 큰 방아쇠는 중동 전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후보의 매파적 성향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부 충격이 맞물리면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초 대비 0.6포인트 이상 폭등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푼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금리 상승의 고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대출이자로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하고 있어도 시장 실세 금리가 오르면 시중 대출금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에는 부동산 PF라는 뇌관이 박혀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00조 원. 이 중 유의 및 부실 우려 여신은 2025년 3월 정점 때 약 21.9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통해 18.2조 원으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만 보면 개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면 위의 숫자가 줄어도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제2금융권 브릿지론 부실, 지방 미분양,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라는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흔들리며 결국 제1금융권까지 전염되는 연쇄 경로는 구조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밀어넣으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기한인 2026년 6월 이후 시장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글로벌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 시장에서 한 달 만에 10.2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에 종전 최대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운 사상 최대 이탈 규모입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이탈의 원인을 코리아 리스크로만 단정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이번 매도세의 핵심 동의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매파적 금리 기조 기대였습니다. 실제로 큰 그림을 보면 정반대의 흐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국 국채는 올해 4월 전 세계 채권 지수의 기준이 되는 FTSE 세계 국채 지수에 정식 편입됐습니다. 핌코를 포함한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은 한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약 50% 수준으로 미국, 일본, 유럽보다 훨씬 낮고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국채를 우량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단,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 구조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이탈이 곧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 폭발이라는 결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가 상승과 금리 압박이 이어지며 그 고통은 결국 한국의 가계와 기업 모두가 나눠 짊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현재 진행형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환 보유고와 환율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36.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약 39.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세계 12위 수준으로 IMF 외환위기 직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조한 규모입니다. 환율도 관리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2026년 2월 기준 23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환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에너지 수입 비용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면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이는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스스로 밝혔듯 4월 경제상황평가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즉, 환율과 물가, 성장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삼중 압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 부동산은 여전히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은 지역별로 하락과 보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가격 상승은 언제든지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기는커녕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 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이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었지만 지금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려 애써도 시장 실세 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연동되어 상승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이자만 한 달에 수십만원씩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레버리지 투자의 잔혹한 이면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지렛대였던 빚이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때는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말은 현금을 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4050 세대 자산의 상당 비중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억 원의 자산가일지 몰라도 거래가 끊기고 금리가 치솟는 순간 그 아파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됩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팔리지 않고 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자산은 높으나 현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질식하는 흑자도산의 위기입니다.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환금성입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둔촌주공도 살렸는데 우리도 살려주겠지. 이 위험한 믿음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부와 중앙은행이 살리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지 여러분의 계좌가 아닙니다. 은행은 살릴지언정 거품 낀 자산 가격을 방어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부실 자산의 가격은 시장가로 강제 하향 조정됩니다. 과거 스웨덴, 미국, 그리고 우리의 IMF 외환위기가 증명합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무자비하게 가격 조정을 받는 시작점입니다. IMF 당시 코스피는 200선까지 무너졌고 2008년 리먼 사태 때 S&P 500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진통제만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통제의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가격은 중력을 찾아 하락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집어던질 때 비로소 진짜 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 즉 살아남은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3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십시오. 본전 생각에 매도 버튼을 못 누르는 사이 자산은 더 큰 위기에 노출됩니다. 둘째, 원화 자산의 리스크에 대비해 달러와 금이라는 분산 수단을 검토하십시오. 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방어 차원의 접근입니다. 셋째, 5대 핵심 지표. 국고채 금리, 환율, 외환 보유고, PF 연체율, 외국인 채권 순매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대비한 자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위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